병에 가득히 넣어가지고서 랄랄랄랄랄랄랄라 온다야. 유하, 다른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를 듣는 거 재밌죠? 근데 또 그 사랑이 위대한 세계적인 예술가라면 더더욱 재밌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작품들 뒤에는 위험한 사랑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쓴 인문학 스캔들의 박은몽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이제 많은 작가들의 그 뒷사랑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작품 속에서 누구를 원픽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세 분, 한 분씩 좀 풀어나가는데, 오늘 첫 번째 영상으로 누구 먼저? 첫 번째로는 그 프랑스 여류 소설가 조르주 상드. 네. 좋습니다. 네. 조르주 상드. 네. 근데 이게 참 일타이매라고 이상한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런 위대한 예술가의 또 그 사랑 얘기를 하려면 또 그 사람 자체가 예술가예요. 자, 조르주 상드 어떤 사람입니까? 흥미로운 인물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 조르주 상드라는 이름 자체가 이 당시 남자들의 흔한 남자 이름을 필명으로 썼던 여류 소설가이고, 이혼녀로서 싱글맘 200년 앞서갔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장을 하고 문단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항상 남자랑 맞담배를 필 정도로 아주 당차게 자기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 작품만큼이나 이 스캔들로 유명하셔서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연하킬러? 대부분의 그 화제가 됐던 상대들이 기본 뭐 6살. 그 뮤시에라는 시인도 6살 연하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뮤시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 모를 수도 있겠지만, 쇼팽은 다 아시는. 그렇죠. 피아노의 신 쇼팽. 너무 유해서 6살 연하의 쇼팽과 무려 10년 가까운 약 9년 정도 동거를 했던, 그리고 말년에도 또 13살 연하의 남성과 또 연애를 해서 또 아름다운 사랑을 즐기셨던 여장부입니다. 그 쇼팽하고의 사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도 이제 이 책을 봤으니까 조금은 이제 아는 척도 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면 궁금해지실 거예요. 그 당시에 조르주 상드가 32살이고 쇼팽은 26살이고 폴란드의 망명한 젊은 피아니스트 아닙니까? 왜 사랑하게 됐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프랑스에는 살롱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예술적인 공간으로 많이 정착되어 있는 문화잖아요. 그런 모임에 자주 나갔었어요. 그런 살롱 모임에서 쇼팽을 본 거예요. 문학가, 음악가 다 모인 그 자리에서 쇼팽을 봤는데, 남성미가 풍기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미남이라고 쳐준다면 꽃미남 스타일? 근데 이제 피아노 실력으로 많이 그 당시 이미 알려진 이제 음악가였었어요. 상드가 처음 봤을 때 첫인상에 대해서 기록한 그 기록을 보면, 쇼팽이 구애하고 있는 약혼녀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쇼팽의 예술혼을 깨워주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내가 물러나겠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쇼팽을 차지할 거야. 이런 얘기를 지인한테 할 정도로 쇼팽한테 꽂혔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한테 결국은 쇼팽이 이제 퇴짜를 맞아요. 돈도 없었고 결정적으로 이제 결핵이라는 큰 병이 있어서 퇴짜를 맞고 상실감에 빠져 있었어요. 상대라는 여성분이 이제 2년에 걸쳐 적극적인 구애를 하는데, 처음에 쇼팽은 별로 호감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결국은 적극적인 구애를 통해서 동거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는 지중해 하와이라는 마지부카 섬으로 데리고 가서 동거 생활이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도 결핵 환자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하잖아요. 처음에 갔던 마을에서는 이제 전염병이고 같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문도 있고 해서 쫓겨났지만, 수도원 쪽으로 옮겨가지고 9년 가까운 세월 동안 쇼팽은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작곡을 하고, 그다음에 그 상드도 많은 작품을 썼고, 사실은 가장이자 또 남편이자 누나처럼 정신적, 물질적, 예술적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쓰죠. 이 쇼팽이라는 사람의 성품이 좀 소심하다 그럴까요? 그 바르샤바에서 이제 음악원에 공부할 때도 콘스탄치아라는 학생을 좋아했지만 한 번도 고백을 못 했대잖아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 조르주 상드 같이 리딩하는 여자가 오히려 편했을지도 모르는데, 그 마주르카에서부터 이제 노왕까지 작품 활동한 거 보면은, 저는 그 쇼팽의 곡들 중에서 녹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녹턴 그거를 다 작곡을 하게 돼요. 굉장한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에요, 조르주 상드가. 그렇다면 조르주 상드의 작품 활동은 어땠습니까? 기록들을 보면은 쇼팽은 수시로 쓰러지고 피를 토하고, 자기는 글을 써서 돈을 벌어서 쇼팽을 부양하고, 그 생계를 위해서 밤새 글을 쓰고 또 쇼팽의 병간호를 하고 예술적인 뮤지 역할도 하고,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썼던 작품들도 보면은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많이 쓰곤 했었는데, 인의 그런 성향이 많이 묻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한테는 네. 조르주 쌍드의 작품이 그렇게 많이 소개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걸 쓰면서 이렇게 서치를 좀 했는데 근데 최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쌍드 작품은 몇 작품 되지가 않고 이분은 수십 년 동안 지인들한테 수천 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편지를 모아서 3권짜리 두꺼운 책이 나와 있긴 합니다. 네, 보면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쇼팽과 그렇게 헌신적인 사랑을 나누다가 결국은 헤어지거든요. 네. 영화도 나와 있지만 설이 여러 가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상드 본인의 마지막 편지에는 네, 이제 우리 여기서 사랑은 마지막이다 그런 편지를 통해서 상드의 딸과 쇼팽이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조르주 네. 쌍드의 딸 이름이 솔랑주였는데 네, 솔랑주. 이제 같이 네. 살면서 네. 그 솔랑주가 어엿한 그쵸, 아이가 사춘기에 큰 아가씨가 아가씨가 돼버린 거죠. 된 거죠. 그래서 네. 그 둘이 조금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미리 그냥 네. 이별을 구한 게 아닌가. 네. 그 작품 쓰시면서 인상적인 어떤 것이 처음에는 그 여성분이 좀 네. 너무 이제 그 퇴폐적이라고 해야 되나? 자유분방하게 즐기는 그것이 저의 개인적인 정서로는 딱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멋있더라고요. 약간의 대리만족도 있고 네네. 말년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또다시 13살 연하의 맞아요. 젊은 네네. 조각가와 네네. 조각가죠. 네, 사랑을 나누는 알렉산드로 망소라는 망소. 조각가. 네. 네. 그분하고도 사랑을 또 꽃피우는 걸 보고 네. 자유연애에 있어서 정말 찐이구나. 정말 진심을 다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그때만큼은 상대에게 헌신하는 그 열정이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사랑하라 인생에서 좋은 것은 오직 그거 하나뿐이다 이 말이 너무 그런 거 아니야 처음엔 그랬다가 네. 그분이 삶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보고 정말 그 말이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네. 작가님의 글 중에서는 제가 꽂힌 게 있어요. 네. 사랑은 머무르지 않는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 말이 확 꽂히더라고요. 사랑은 머무르지 않아요. 그래서 고인 것 같아도 그 안에서의 파도가 있는 것처럼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쇼팽의 음악들을 다시 들어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 폴로네이즈, 네. A 플랫 장조 들어보시면 너무 좋고 그 네, 프렐루드, 뒷방울 전주부터. 네. 녹턴 이런 거 들어보세요. 쇼팽이 피아노의 시인이구나. 맞아요. 막 저는 23번인가? 그거 들으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사람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몽소공원이라는 데 가보시면은요, 쇼팽이 이렇게 네. 피아노 치고 있고, 이 이제 조르주 쌍드가 네, 이렇게 이러면서 굉장히 심취해 그런 네. 눈 이렇게 가리고 있는 조각이 있거든요. 책을 보시고 나면 아는 만큼 보인다. 그죠? 네, 네, 오늘 조르주 쌍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동에 가득히 넣어가지고